오늘 또 정리하고 또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이제 국토법이 정리됩니다. 하지만 아마 다음 주 아마 1시간 남을 거예요. 예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다음 주에 시험 봅시다. 아시겠죠? 딴 데는 다 봤어요. 여기만 못 봤어요. 아깝잖아. 그냥 시험지 주면은 그런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국토법이 끝나는 대로 바로 그냥 1시간 시험 보고 답 불러주고. 아, 전부 다. 전범이 다. 국토법 12문제. 아이고, 참네. 국토법 12문제 가지고 못 풀어. 국토법 12문제. 개발 6, 정비 6, 건축 7, 주택 7, 농지 2문제. 한 문제 정답 알잖아.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시험 보고 시간 여유가 좀 되면은 좀 빨리 내가 풀어드리고, 시간 안 되면 정답 불러드리고 해서 살등간에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끝나고 바로 시험 보실 거예요? 그렇죠? 예. 3교시에 볼 수 있고. 도망가려고. 시험제만 줘, 집에 갈게. 절대로 안 줍니다. 아시겠죠? 시험 보고. 그동안 또 여러분들이, 저지난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막상 또 첫 주에 시험 본다 공부했는데 허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고 공부시킨 거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요. 벌써 부담 가져 시키지 말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집 24페이지 보겠습니다. 8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의 특별구전. 1번 하나의 대지가, 그렇죠? 여기서 하나의 건축물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의 대지가. 왜? 이 말은 아직까지 대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없다. 그 말이죠. 대지가. 물론 면적이 330 이하고 기준이 상업지역 D 모양은 660이지만 이것이 계산 문제 나올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준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 값이고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는 가중평균만 알면 되겠죠. 상관 2번. 이거는 건축물이 미간지구예요, 고도지구예요. 건축물이 현재 있다는 전제하에 그 말이죠. 건축물이 미간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 건축물 및 대지 전부 미간지구나 고도지구고요. 3번 방화지구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건축물이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다른 것과 만약에 걸쳐 있다 그러면 건축물만 전부 방화지구입니다. 땅은 안 들어가요. 하지만 경계가 방화벽이다. 그때는 각각이다 그랬죠. 4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이다. 그러면 항상 녹지가 들어가면 항상 각각. 하지만 만약에 그 녹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그때는 미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 규정에 따라가면 된다. 그겠죠.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오늘 같이 계산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문제집 73페이지 자, 한 페이지 94번 보겠습니다. 4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즉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도로변 띠 모양은 660 이하인 경우 건축 전체 대지의 건축 제한은 뭐죠? 가장 넓은 면적이고요. 만약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면은 가중평균 나와야 돼요. 맞는 편이죠. 가장 넓은 면적이니까요. 2번에 1 연결해서 1의 경우에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라고요? 마지막 줄 가중평균값 맞는 편이죠.
3번 건축물이 경관지구나 고도 틀렸죠, 그죠? 미간지구, 미간지구. 미간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이것도 미간지구나 고도지구에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을 친다. 건축물 전부, 그 전부가 건축물이죠. 그 전부, 즉 건축물 전부 방하지구다. 하지만 방하벽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각각이죠. 5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이다. 각각 넘기세요. 자,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뒤에 게 더 잘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소홀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랬죠.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라고요. 다른 방법 하지 마세요. 틀립니다. 기존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은 아무리 비비고 안 해도 다 맞춥니다. 보십니다. 95번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자, 그중 700은 2종, 300은 1종. 우리가 이제 딱 보니까 뭐 띠 모양 그런 말 없죠. 도로가 이래 있는데, 이래 있는데 이만큼의 땅이 있다. 전부 다 1000이더라. 이것이 걸쳐 있는데, 자, 보니까 2종이 700, 2종 일반이 700이고요. 그 다음에 1종이 면적이 300이더라. 이럴 때 전체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그랬죠. 용적률. 그럼 용적률 구하는 공식. 요거는 공식 써야 돼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죠. 자, 그러면 얼마죠? 대지 면적이 1000분의, 자, 연면적이 뭡니까? 가중평균이죠. 잘 봐요. 이때 가로 안에 2종, 1종 각각 용적률이 2종은 150. 이쪽이죠. 이쪽의 용적률은 얼마요? 150%이고, 그 다음에 1종은 밑에 100%, 100%.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가중평균이면 각각 구해서 더하라 했어, 그죠? 자, 그러면 700에 150%, 1050이죠. 더하기 300에 100이니까 300이죠, 그죠? 300 곱하기 100이죠. 이거 얼마죠? 더하면 1350이죠? 그럼 뭐, 공 2개 빼고, 공 2개 빼고, 하나 빼고, 하나. 얼마죠? 130%. 간단하죠? 답 4번. 자, 96번. SC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0의 대지는 또 나오죠, 1000. 자, 또 그래요. 이것도 상호적, 이래 보니까 띠 모양 그런 게 없네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1000이네요. 자, 이 상태에서 1종에 800, 이쪽에 1종에 800, 그 다음에 2종에 200이죠. 그러니까 문제 있는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갑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600일 때 SC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얼마냐. 일단은 뭡니까? 자, 요거 분자 연면적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분자죠. 분자 2개, 여기 나오는 것하고 플러스 여기 나오는 거를 다 더하니까 얼마라고요? 주어진 것이 1600이다. 1600이다 그랬죠. 600일 때 그 위에 보세요.
밑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냐. 그러니까 요거죠, 여기. 요거는 여기. 여기에 쓰려고 하는 요것이 얼마냐, 그게잖아요. 그죠? 얼마냐. 예, 해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밑에 이종이 200%다. 얘가 용적률이 얼마라고요? 200%다. 자, 요까지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따져보세요, 그대로. 자, 200에 200% 얼마죠? 400이죠. 얼마를 더해야 1600 나와요? 그죠? 괜찮아요. 800에 1.5배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얘기야? 150%. 끝! 정답 3번. 이걸 또 계산 공식에 집어넣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다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 하나 더. 자, 이종 일반, 갑, 을, 평. 이종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이종과 자연녹지입니다. 이것도. 총 면적이 얘도 1000이네, 그죠? 얘도 1000. 1000이다. 이럴 때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000일 때 얼마라고요? 1000. 1000일 때 저를 보세요. 예. 여기에 얼마라고? 얘가 1000 맞습니까? 먼저 보내요. 1000이에요. 1000 플러스 얼마는 네모가 나온다. 요거다, 요거. 그쵸? 결국은 이렇게 시기를 말하면 이럴 때 여기 끝에 네모, 얘가 얼마냐? 얘가 얼마냐 그 얘기죠. 자, 주어진 거 또 있죠. 이럴 때 자연 녹지의 용적률은 50%. 이쪽이 용적률 얼마라고요? 50%. 그 다음 밑에 이종 일반은 200%죠.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2배가 1000이랍니다. 얼마죠? 얘는? 500이죠, 500. 500을 내기죠. 얘는 얼마요? 500이죠. 500에 50%는 얼마죠? 250이죠. 합하니까 1250이다. 끝. 98번. 풀어보세요. 안 되겠다. 한번 풀어봐요. 시간은 3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똑같이 하는 방법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구했어요? 얼마 나오죠? 쉽죠, 그죠? 자, 이게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 예. 그러면 400에 80은 48, 32. 더하기
6, 5, 30, 300이죠. 합하니까 620이죠. 자, 넘깁니다. 99번. 자, 요거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림이. 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업제가 이라는 얘기죠. 상업제. 여기 되어 있죠. 800, 400. 준주고 800. 준주고 800. 그 다음에 일반 상업 400. 합하니까 1200이죠. 1200 중에서 일반 상업 지역이 400, 준주거가 800이다. 이럴 때 그리고 최대 연면적은 그러니까 각각 따로 구해서 더해야 되겠지, 그죠? 최대니까. 그러면 현재 밑에 용적률이 일반 상업이 몇 프로? 800%, 준주거가 500이죠. 그러니까 얘가 용적률이 800%. 얘가 프로죠. 이건 옆으로예요, 옆으로. 8호 40. 48 얼마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 여러분들 요약집 25페이지 펴보세요. 구절 기반시설 1번 종류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용어 정의할 때 봤었죠, 그죠? 그걸로 대체하고요. 상관 2번 설치 원칙 지상 수상 등등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등등을 미리 뭘 하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라. 기, 주, 지, 입, 협, 심, 결고를 반드시 거쳐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 다음의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급하니까 그냥 하라 그 말이에요. 기반 시설 중에서 특히 1번 도시적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다음 시설인데요. 자, 기억부터 이거는 자주 외우지 말고 자주 눈에 익숙하게 만들자 그랬죠. 주차장, 자동차, 그 다음에 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소년시설, 저수지, 방방,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넘기세요. 니은의 공원 안에 기반시설, 공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거요. 공원 아닙니다. 공원 안에 기반시설. 그럼 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객 자동차 터미널, 건축물 부설 광장,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은 500 미만까지만. 그 다음에 재활용 시설 많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내가 까맣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특히 또 잘 나오는 것이 발전소. 그거 없죠, 그죠? 이거 아니에요. 또 변전소. 물론 여기 있는 거 외에는 원칙대로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거론됩니다. 특히 요 두 개가 여기 잘 거론돼. 그래서 발전소, 변전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자,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3번 벌칙.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함에도 하지 않으면은 2년 2천. 2천. 10번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 했었죠, 그죠? 용어 중에 할 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냐?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설치는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봐봐요, 국장인가? 뭐예요? 국령령. 까맣게 되잖아, 국령이라고. 그러니까 국토법상 기준하면 다 국장인데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만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국령. 얘는 국장이 아니에요. 국령. 3번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방치합니까? 아니죠. 잘 관리해야 돼. 이럴 때 국가가 관리할 때는 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정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중앙에 있는 관서의 장이 하라고 정했고,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해라 그랬죠. 국가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 문제 잠깐 풀어볼까요? 몇 문제만? 예. 갔어 보자. 공동구까지 잠깐만요. 공동구 광역시설까지 안 되겠다. 자, 요약집 다시 보세요. 좀 더 합시다. 양이 너무 적다. 자, 공동구는 한마디로 지하 매설물입니다. 상가리 2번 반드시 면적이 얼마 이상 200만을 초과할 때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 박스 안에 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눈에 들어오면 된다. 다 같이 시작.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200만 초과하면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고, 안 되면은 설치할 수 있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쌍거리 4번 1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는 당연히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수용해라. 하지 아니하면 돈 수억 들어가고 했는데 왜 안 해? 왜 안 하거나 왜 딴 데 해? 바로 2년 2천입니다. 2년 2천. 저로 봐요. 근데 공동구에 설치하긴 했는데 허가도 안 받고 몰래 했어. 그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때는. 그리고 1번 보니까요, 의무적 전선로 등등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근데 이무적 가스관과 하수관 뭐라고요? 가스관, 하수관 두 개만큼은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무적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 이거 외우기 싫어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뭐라고요? 시읒 이렇게 합니다. 기억 시읒 처음과 끝 이렇게 해서 어거지지만 이렇게 해도 하라 되겠죠. 기억 시읒. 그 다음에 3번 사업시행령은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점용 예정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통지를 다 합니다. 일률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한전, 수도, 가스 전부 다 있죠. 다 합쳐봐야 몇 개 안 되거든요. 다 일일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통지한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類의 시설은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일단 철거하고 도로는 원상회복을 시키면 된다. 상관 5번 설치 비용은 당연히 공동구 점용 예정 앞으로 들어올 예정자와 현재 시행자가 공동 부담합니다. 이 경우에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당해 시설을 혼자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을 범위 안에서만, 내가 혼자 해도 1억이면 돼. 근데 공동으로 했는데 1억 넘으면 안 되겠지, 그죠? 혼자 해도 들어갈 돈 비용 범위 내에서 부담합니다. 2번 시행령은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부담금 납부를 통지하고요. 이럴 때 3번
착수되기 전에 공동구 설치 공사가 하기 전에 착수되기 전에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3분의 1만 내겠죠. 3분의 1 이상 납부하고 그 다음에 착수 이후 만료되기 전에 공사 완료 전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 그죠? 4번 국가 지자체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 전부 X 일부 무조건 일부만 들어가야 돼요. 일부를 보조융자 할 수 있다. 5번 기준 국장이죠. 설치관리 당연히 설치 다 했습니다. 그때는 시행자는 손 털고 나갑니다. 나가죠. 관리는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 합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고요. 나 바빠요. 제방공사 등등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번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하고요. 설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행정기관장과 협의,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서 한다. 안전점검 1년에 1회 이상 뭐라고요? 1년에 한 번 이상인데 정기점검은 매년 1월 1일 기준 6개월에 한 번 이상 한다. 최소는 2번은 한다고 말이죠. 4번 공동구 협의회가 하는 게 뭐냐? 심의 또는 자문하게 되겠고요. 5번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령하는 자가 함께 부담은 하되 그 부담 비율은 뭡니까? 점령 면적이다. 면적을 많이 차지할수록 비용은 그만큼 높다. 니은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왜? 정기점검이 6개월에 한 번 이상이죠. 그죠? 그때 정기점검 받을 때쯤 그때 나누어서 2번에 한다는 것까지. 이것 공동구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 원래는 부담해야 돼요. 점령 예정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나 부담하지 않을래. 하다 보니까 그때 돈이 없었든지 안 했습니다. 안 했다 해가지고 공동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가지고 일단은 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 부담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죠? 끝난 다음에 나 사용해야 돼 한다면은 허가받고 그 이후에 들어갈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허가받아서 허가가 떨어지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얘기죠. 만약에 허가도 안 받고 사용하면은 그때 뭐라고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2절 광역시설도 마찬가지죠.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인데 첫 번째 칸 걸친다.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등. 두 번째는 공동으로 이용한다.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 공원, 유원 등등. 서로 구분을 시켜줄 줄 알면 된다 그랬죠. 쌍가리 2번 설치관리 똑같습니다. 광역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기반시설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광역시설이나 구분을 어떻게 하는 방법만 다를 것이지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랑 똑같이 한다 그 말이죠. 한다. 다만 예외가 있을 뿐이다.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설치관리 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되면 같은 도에 있다면 도지사가 설치관리 할 수 있고 국가계획은 누가? 법인이 설치관리 할 수 있다. 여기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원칙은 도시군계획시설과 똑같다. 그죠? 원칙은 하지만 예외가 몇 가지 있을 뿐 요것만 나온 겁니다. 자, 문제 풀면서 한번 다시 볼게요. 문제집 76페이지. 76페이지 같이 봅니다. 자, 100번. 다음은 도시군계획시설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도시지역에서 주차장, 공공청사, 폐차장 등의 조금 전에 저로 봐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는 것들이지. 그죠? 예.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틀렸죠? 결정하지 않는다. 답 1번이네요. 2번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국령 맞죠? 국령 정한다. 이거를 국장으로 딱 알고 있으면 2번 틀렸네? 그런단 말이에요. 국령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에 의한다. 3번 지상, 수상 등에 설치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죠? 대통령령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굴 말하는 거죠? 중앙관서의 장이다. 하여튼간에 대통령령도 맞는 거잖아요. 4번 도시군계획 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보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5번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 구역에서 걸친다. 시설로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뭘로 한다고요? 광역시설로 정한다. 그랬죠. 101번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즉 결정하지 않는 것들 1번 공원 안에 기반시설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4번 건축물 부설 광장 5번 재활시설 근데 3번 변전소 없죠 그죠? 저를 봐요.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가 잘 나와요. 이거는. 102번 공동구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200만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등등등은 설치하여야 한다. 맞죠? 2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가스관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하나 더 있죠? 하수관 기역 히읗 기역 가스관 히읗 하수관 기역 히읗 그죠? 두 개 중요합니다. 요거 빼놓고 나머지 전부는 뭡니까? 반드시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예 의무적인 거 두 개. 심의 거쳐 의무적. 심의 거쳐 의무적은 가스관 하수관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3번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는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허가만 받으면은 점용료 사용료 납부만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렸네요. 4번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맞고요. 5번은 용어정의네 그죠? 지하매설물 됐습니다. 넘기세요. 자 103번은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103번 동그라미 하시고 한번 풀어주세요. 104번 공동구의 관리 운영 등 관하여 틀린 것 1번 공동구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관리한다. 그렇죠. 한마디로 공동구 관리자라고 부르죠. 따라합시다. 공동구 관리자. 2번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위하여 뭘? 공동구 협의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구 협의회가 하는 것은 바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3번 5년마다 공동구 관리자 즉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고요. 4번 2년 아니고 1년이죠. 1년에 한 번 이상 안전점검 실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6개월에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한다 그랬죠. 5번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뭘? 전용 면적을 고려해요.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그랬죠. 자 105번 보겠습니다. 105번
광역시설 설명 중 틀린 것 1번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공동구 등은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광역시설이다. 맞죠? 그죠? 예. 길다. 걸쳐 있다는 얘기는 길다. 그 말이죠. 2번 광역시설의 체계적 배치를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3번 광역시설은 일반적인 도시군계획 시설과는 달리 아니죠. 설치관리 도시군계획 시설을 그대로 준용한다, 따른다 그러죠. 그죠? 달리 틀렸어요. 달리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관리와 똑같습니다. 다만 방금 말한 거 있죠. 협약이다, 협의회 이렇게 할 수 있다. 한 앞뒤 다 틀렸죠.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설치관리할 수 있다. 예외는 의무적이죠. 4번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설치관리할 수 있다. 맞죠? 5번 국가계획 누가?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6번. 자, 106번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뭐 요약집이 있더라도 자, 요약집 29페이지입니다. 그죠? 나오지만 요건 절차 파트이기 때문에 절차는 잠깐 좀 같이 설명하고 갈게요. 절차는. 자, 큰 틀 잡습니다. 먼저 도시 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되면 몇 년 내? 2년 내에 뭐 수립하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자, 누가 수립하죠? 한마디로 입안권자가.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왜 입안합니까? 도로 설치하려고 입안했고 설치해도 좋다고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단결 집행계획도 입안권자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시행도 누가? 입안권자가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 계획은 크게 두 가지. 재원조달 계획, 그죠? 보상계. 왜 그럴까요? 단계별 1단계 3년 내 2단계 3년 이후죠. 급한 것들은 앞으로 하겠지만 아무리 급해도 뭐가 없이는 못합니까? 돈 없이는. 그러니까 사업할 때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돈이 있으면 뭐해? 어떻게 또 보상할 것인가? 이런 제보 이런 것들이 특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럴 때 단계별 집행계획도 도시군계획 시설로 결정하던 얘기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했을 겁니다. 기, 주, 지, 입, 협심, 결고 거쳐서 하는 건데 단계별 집행계획도 또 기, 주, 지 하게 되면 시간 많이 걸리죠. 하지만 하기 전에 서로 협의 뭐 하라고요? 협의는 하자. 협의는 해라. 딱 하나요. 협의만 하면 그냥 수립. 협의하고 수립해서 수립되면 공부함으로써 알려줘라는 얘기죠. 그래서 협수공 이게 다예요. 따라 협수공
협수공. 그래서 협수공 외에는 일절 다른 게 어떤 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요거 외에는 절차 속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협수공.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시행자. 누가 시행하느냐? 당연히 똑같죠? 입안권자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국장,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예. 이럴 때 크게 시행자는 우리가 이제 행정청과, 얘 누구 말하는 거죠? 얘는 이제 입안권자죠. 또 비행정청으로 구분한다. 자, 얘는 행정청으로도 뭘 받으면은 그 지정만 받으시죠. 지정받고 이제 고시하겠죠. 알려주는 거니까요. 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때 비행정은 특히 공공시행자도 있을 것이고 민간도 있을 것이다. 근데 못 믿는 건 누구죠? 민간이다. 민간. 얘는 너는 면적 3분의 2 이상 뭐하고요? 소유하고 소유 플러스 2분의 1 이상 뭐요? 동의를 받아서 요건 충족하면 그때 민간에 한해서 뭐라고요?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청과 공공은 동의 요건이 필요가 없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봐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29페이지 하단 용어정이 있고요. 자, 쌍가리 2번 나오죠? 수리권자 바로 입안권자입니다. 입안권자. 절차 따라합니다. 협수공. 그죠? 협수공 됐고요. 그다음에 9번 3년 이내 1단계, 이후 2단계. 4번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1단계 집행계획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죠. 3번 시행자 원칙 1번 행정청이죠. 원칙과 예외가 뭐냐? 요거 이제 입안권자의 원칙과 입안권자의 예외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번에 비행정청은 기억 나오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령은 지정을 받아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박스 보니까 나오죠? 민간 시행자에 한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소유자 앞에 거는 그 박스 안에 2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지정을 받으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해당 특광 등등의 의견을 들어라. 지정을 받았으니까 행정청으로부터의 의견도 듣게 하라 그랬죠. 행정심판 끝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처분 뭡니까? 비행정청 시행자로부터 행정처분 누구한테? 나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해야 된다. 개발법은 지정권자에게 제기하지만 국토법은 바로 지정한 자, 나를 지정한 자. 행정심판이 뭡니까? 너보다 윗사람, 직근, 상급, 관청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 그 다음에 이제 자,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서 뭡니까?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실시계획은요 시행자라면 누구든 작성합니다. 자, 하나, 자, 이 실시계획은 여기 할 때 요거 3개만큼은 포함시켜라. 뭐죠? 설자시, 그죠?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계획은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랬죠. 자, 그리고 실시계획 작성이 되면 얘 뭐요? 인가받고 그 내용을 고시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작성입니다. 그죠? 작수다. 이때 인가권자가 누구일까요? 시행자가 입안권자니까 얘는 뭐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 여러분들, 그러면 원칙과 예외를 구분시키지 말고 쓰면 어떻게 쓰죠? 국장, 그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싼 걸 4번 나오죠? 설자시 나오고요. 우리는 분할시행까지는 뭐 이해되겠고요. 자, 2번 실시계획의 인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요. 변경도 인가, 폐지도 인가, 다 인가. 다만 경면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지 않는다. 사업명칭 변경. 특히 2번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큰 틀에서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의 연면적 10% 미만 변경 전부 다 이거는 인가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작물 됐습니다. 공작물만 동그라미 하세요. 4번 마찬가지죠.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번도 뭔가 하지 않은, 큰 틀에서 일단은 변함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없는 상태에서의 하는 행동들은 경미하다고 보고 인가받지를 않는다. 미음 국장이 지정한 시행령은 나를 지정해준 국장 찾아가서 인가받고 나머지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자, 그리고 요거 인가하기 전에 여기죠. 인가하기 전에 요 내용을 공고하죠. 공고하고 열람시키는데 얼마 이상? 요 과정을 거쳐서 인가받는데 또 있으면 밑에 보세요. 공고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사업 시행자의 변경이 얘도 수반하지 아니하는, 큰 틀에서의 변함이 없는 그 뜻이죠. 2번은 뭐냐? 사업의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변경합니다. 착수 언제 할 것인가? 약간 미뤄졌습니다. 준공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뭐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준공 예정일 변경, 착수 예정일 변경, 그 다음에 밑에 뭐 주소 변경, 시행자 주소 변경, 뭐 시행자가 이상한 걸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은 알 필요 없다. 공고 열람할 필요는 건드기가 안 된다. 그 정도로. 자, 그럼 문제를 한두 개 풀어보고 쉬었다 합시다. 자, 106번 도시 군 계획 시설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도시 지역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아니에요.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중 하나 들어있죠. 사회복지 시설. 2번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이건 앞으로 할 겁니다. 또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 정착물 다 포함돼요. 우리 이따가 이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3번 도시지역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등등의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대해서는 적용된다? 적용하지 않는다고 맞죠. 용도구역은 아까 얘기했었죠. 특히 시가지원구역은 적용하죠. 제한적이지만. 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그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저를 봐요. 여러분들 요거 설명하고 체크해 드릴게요. 기, 환, 토, 제 공통 생략 요건은 일단은 상따리 10이죠. 환경자 들어가는 것은 환경만 생략. 5년 이내는 토, 제만. 방금 말한 거 말고 다른 건 모두 토에. 그렇게 따지면은 얘는 현재 4번은 뭡니까? 토지 맞아요. 그러면 방금 말한 거 아닌 거 다 뭐라고요? 토인데. 요약집 해보세요. 10페이지. 하여튼 모르면 다 토예요, 토. 요약집 10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박스 있죠. 3번에 마지막 점.
나옵니까? 요거 까맣게 된 거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생략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다시 한번 상따리 시비는 기환 토제 뭐가 나와도 다 맞는 요건입니다. 하지만 환경지가 들어가면은 환경성 검토만 생략 요건. 5년 이내는 토하고 재만. 나머지 전부 다 무조건 토. 처음 보는데? 끝에가 토구나. 그건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했죠. 양이 많으니까. 하여튼 4번은 맞는 겁니다. 5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즉 비행정청 시행자죠.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하죠?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